첫 번째,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요, 지금 95년도 1월 달에 이제 사인을 하고, 5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항상 좀 그랬던 게 있었어요.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한 거는 뭐냐면, 굉장히 어떤 자유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이고 굉장히 노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구속되어 가지고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취미 생활도 그때 당시에 젊으나 지금이나 좀 역동적이고 조용히 앉아서 뭐 이렇게 고무장 끓인다고 그러죠. 그런 걸 싫어하고 어디를 튀어나가야 되고 이런 어떤 스타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야만이 그런 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가슴 속에는 자유를 품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자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원 없이 낚시하고, 원 없이 스킨스쿠버하고, 원 없이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갈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살아가죠. 푸념하고 살아가던 도중에 아메이 사업을 95년도 1월 달에 듣는데, 듣고 나시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는데, 밤새도록 이제 듣고 나서 고민을 좀 했었죠. 밤새도록 충격적이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업이라는 걸 또 좀 느낌도 오고, 그렇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 같고, 내가 내 인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업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에서 딩숭생숭하면서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녁에는 굉장히 고민스러웠었는데 단 몇 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 내가 간사한가,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는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이런 스타일도 반나절 만에 아메이가 마음이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마 그날 마음이 와닿더라도 그 다음 날 마음이 변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통해서, 그렇죠? 그 사람의 아메이의 어떤 그런 걸 심어줘야 되잖아요.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석 달 정도 아메이의 어떤 에서 이제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는 상태를 한 석 달 보낸 것 같아요. 마음만 하는, 행동은 안 하는 이런 한 석 달을 보내다가 아메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5월 달서부터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드림이 뭐냐 하면, 정말 꿈을 찾아야만 해요. 그렇게 꿈을 발견하고 찾아내야만이,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발견을 해야만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제가 5월 달에 제가 시작하게 됐던 동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유를 원하지만 지속적으로 저녁에 조금씩 놀다가 재미도 없어요. 오고 나면 매 집사람하고 우리 항말순 리더하고 매 싸우는 거예요. 그 3시간 몇 시간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매 싸우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쫀쫀하고 초라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일에 대한 미래가 있든지, 그러면 오늘이 내가 고달퍼도 돼요. 아니면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으면 오늘이 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이 고달프면서 내일에 대한 미래도 없으니까 이게 죽을 맛이지.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미래도 없으면서 오늘 내가 항상 고달프니까 이 삶을 계속 연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거는 답이 아니다. 무언가 답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알게 됐던 겁니다. 그게 뭐냐? 그 가슴 속에 자유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자유를 갖고 살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생겼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두 번째 단계가 돼요. 이게 드림
어떤 꿈을 찾게 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은. 이 아메이 사업을 발견하고 나서 이 행동해야 하는 단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행동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한테 알리기 시작하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인맥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기껏해야 같은 부서에 몇 명 정도.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가족이 뭐 많겠어요? 저는 여동생도 없어요. 저는 외동입니다. 예, 제 혼자예요. 예. 저희 집에서는 제 혼자밖에 없어요. 제 어릴 때, 제 4살 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4살 때 죽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딱 제 솔로 혼자예요. 혼자인데, 군대도 안 갈 뻔했어요. 군대도 안 갈 뻔했는데, 어머니가 군대 안 가면 사람 안 된다고 해가 돈 써가지고, 백무청에 아는 사람 있어가 군대를 보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 백무비리 이런 거 나오면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저도. 예. 저도 백무비리가 좀 있는 사람인데,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드릴 수 있어요. 과거에는 말도 못했어요, 이 백무비리를.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인데 이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참 이게 내 결과에 대해서 만족지 못하는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죠. 한 것보다는 잘 안 돼요. 그래서 6%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울산에서 저는 미리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울산에서 제일 먼저 내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6%때 그 공업 로타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로 치면은 뭐 울산에서는 강남 정도 되는 거죠. 울산 강남이죠. 거기가 세도 좀 비쌉니다. 공원다방이라는 2층에, 2층이 공원다방인데 3층에다가 제가 사무실을 얻었어요. 6%대요. 예. 월세가 그때 한 6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예. 28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월세가 한 60만 원 나가는데, 제가 6% 했으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한 12,000원, 2만 원 정도 남습니다. 예, 매달 적자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사무실을 차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내 사업자가 생기면, 이게 와서 설명을 듣게 할 거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행동을 옮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하고 매 사무실에서 누구 오시라 해가지고 하고 또 콜드 콘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콜드 콘택. 그래서 첫 사업자가 나타났는데, 마음에 드는 첫 사업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업자가 이제 칠판사로 갔을 때 그 칠판을 판매하는 문구점 사장이었었어요. 이 칠판을 또 행동하는 단계죠. 칠판을 사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칠판을 조그만한 게 있었어요, 집에.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제 위에 업라인 스폰서가 저하고 카운셀링 하면서 너 그만 열심히 하고 사무실까지 차렸는데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니하고 같이 오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하더니만 가만히 보더만은 사업 설명이 어떻게 하나 하더라고. 그래서 사업 설명을 칠판을 요걸로 해가 사업 설명이 다 한다고 그러니까 에이 자식 이게 뭐냐 이게 쪼저나 해가 손바닥만한 칠판에 이게 뭔 큰 글자가 나오겠냐고 무슨 비전을 느끼게 할 수 있냐고 이 사업이 칠판만큼이나 졸아들 수 있다. 그래서 큰 칠판 사라더라고. 그래가지고 카운셀링을 듣고 칠판 사러 가가 결국 사업을 띄웠어요. 그래서 진짜 그 완벽한 카운셀링이었어요. 칠판이라는 것까지 다 알려줘 줬던 거예요. 스폰서 여러분들하고 카운셀링 하면 그 칠판까지도 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칠판 때문에 사업자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첫 사업자가 생기고 그 첫 사업자를 통해서 아메 사업에 이제 사무실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 보너스를 본 적이 없었어요. 뭐, PT, 에메랄드 때까지도 거의 제가 볼 땐 PT 때까지도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런 걸 통장을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저희 이제 공동 파트너인 황말순 리더가 이제 그건 다 정리를 하고 했는데,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수입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인세와 같은 수입이 원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 현재 네트워크 상태가 내 인생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번 달에 돈이 얼마 들어오냐 이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 내가 생각할 것 같으면 아메 안 했어요.
이해가시죠? 그게 목적성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원하는 꿈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자유를 원했던 것이지 그 수입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 자유라는 게 있든지 어떤 꿈이 있든지 그 목적성이 뭐냐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서울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대전에도 왔다 갔다 뭐 통영, 뭐 마산, 뭐 울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울산에서 이제 통영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뭐 그때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정말 뭐 2차선 도로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통영까지 가는데 한 4시간 반, 5시간. 특히 장마철 되면 비가 억수같이 내려오는데 뭐 지금처럼 그 뭐 차가 좋은 상태도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성능이 좋은 차도 아니고 또 여유도 지금처럼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여유도 없기 때문에 중고차도 타고 이랬기 때문에 한 번은 그 내려가다가 비가 억수같이 오는 소나기같이 오는데 윈도우 브러시를 최대한 올려놨더니만 이 윈도우 브러시가 옆으로 제끼지가 안 넘어오는 거예요. 미팅은 가야 돼. 세미나 제 사업 설명이었어요. 우리 파트너들이 뉴페이스를 듣고 와서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긴 가야 돼요. 그런데 억수가 멈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소낙비예요. 밤새도록 온다고 했었어요. 길이 물이 이렇게 찰 정도로 흥건한 애가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걸 타고 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다 벗었어요. 팬티만 입고 왜냐하면 양복은 젖으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문을 오른쪽을 내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 2시간을 타고 갔어요. 완전 차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날 차를 말리면 되니까. 이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업 설명회가 중요한 것이지 차가 젖고 안 젖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거기 가가지고 시간 내에 가가지고 미용실에 가가지고 그 분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화장실에 가 옷 다 갈아입고 다시 머리 세팅해서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업 설명회하고 애프터 미팅하고 그렇게 올라온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걸 몰랐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오면서 이런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내가 뿌듯한 거예요. 내가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밖을 보면서 보니까 새벽 3시, 4시는 여다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거의 뭐 아침 먹고 점심 때 나가가지고 거의 또 새로운 새벽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창문을 열면서 항상 당신이 보고 있을 거라고 저 위에서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나 이렇게 내 꿈을 향해서 내 파트너들의 향해서 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당신이 직접 보고 있잖아. 거짓말 안 하잖아. 하는 척 안 하죠. 내 이 정도 하면 나 성공시켜줘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게 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내 같은 사람이 성공 안 하면 잘못된 겁니다. 하고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확인해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열심히 살고 이 사업을 위해서 내 자유에 내 꿈에 몸부림친다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당신, 절대주의적인 당신이 알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꿈을 이루게 되죠.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 내가 원했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어요. 저는 에메랄드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꿈을 성취하는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들고 있어요. 4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3번째 단계는 꿈을 성취하는. 그때 당시에는 제 입장에서는 에메랄드였어요. 에메랄드가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꿈을 성취하는 단계인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꿈을 성취하게 되면요. 어떤 게 있나 하면 꿈 때문에 이 사업을 했는데 꿈을 어느 정도 내가 성취하게 되잖아요. 그 꿈에 의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 꿈이 생각 안 나면 이미 이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특히 리더님들. 꿈 때문에 사업을 했는데
내가 그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바운더스 PT가 돼서 한 달에 정말 나는 한 200만 원, 300만 원씩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진짜 돼버린 거예요. 밑에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두 그룹이 독립이 되어서 꼬박꼬박 거리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루어버린 거죠. 그 이상의 꿈이 없는 것이죠. 이미 이 사람이 과거 생각했던 그 꿈이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이해가시죠? 그 이상의 꿈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꿈 때문에 사업을 했는데 꿈을 상실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꿈이 없는 사람이 다시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람은요, 끊임없이 꿈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업자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사업자, 꿈을 성취하거나 오늘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들 또는 뭐 에메랄드, 어떤 리더분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어떤 꿈을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그 꿈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갔던 거예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꿈을 이루었지만 과연 내 파트너들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이 파트너들이 어마어마한 꿈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트너들을 위해서 꿈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파트너들을 돕는데 시간을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정말 타인을 위한 그 꿈들을 도와주는 꿈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아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꿈만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네 번째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섯 번째 궁금하죠? 맞죠? 그래서 많은 리더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리더스 패밀리에 여러분들 이주연, 이재한 리더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 미팅 장소에 오시겠어요? 본인들의 어떤 꿈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었습니다. 20수년 전에 이미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미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 더운 날에 이 사무실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려고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의 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걸 넘어서 새로운 네 번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이아몬드 갔을 때, 제가 21년 전에, 22년 전에 다이아몬드 갔을 때 안 울었어요. 그냥 덤덤했어요. 그런데 제 파트너가 통영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그 친구들이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바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진화하는구나. 새로운 꿈을. 그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희망이 있고 새로운 희망이 있어야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생겨야 내가 행동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어떤 그런 꿈을 일깨우고 그 꿈을 빌드업 해주고 이루게 해주고 성취해주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영웅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꿈은 마지막 고수의 단계, 꿈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 들어요. 존재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온라인 스폰서가 탑리더 분께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서포트와 끊임없는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다 가시고 했을 때 언제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저 두 분을 존경하게 되고,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도 존경받게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에게 성공을 꿈꾸게 하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저는 맨 마지막 단계의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성취한 것에 대한 것만 내가 이루었다고 나는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의 마지막 고수의 단계의 꿈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이 꾸어졌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왜 아메이가 이렇게 철학적이고 가치가 있는가? 6가지에 대한 어떤 가치, 6 value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아메이 사업이 어떻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걸 가슴속에 저도요 어지간하면 어떤 동기부여 어떤 사람을 몰입해서 이렇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싫으면 싫다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대신에 뒤로 호박씨까지는 않습니다. 뒤로 돌아서 가지고 남 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막 안 좋으면 안 좋은 인상하고 그냥 말아요. 그럼 다음부터 안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정말 기분 나쁘면. 근데 어떤 걸 안 좋은 걸 좋다라고 하고 뭐 거짓말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간지러가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고 이런 스타일이 못 돼요, 저도. 뭐 어떤 기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메이 사업을 사랑한다, 아메이를 좋아한다. 이것만큼 초창기에 두드러기 나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 6가지의 가치, 6 밸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 나 같은 사람도 감동할 수 있게. 감동을 좀처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좀처럼 동기부여를 못 받죠. 예. 대신 눈물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메이의 어떤 6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쭉 경험해 왔을 때 정말 대단한 회사, 대단한 철학을 가진 회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의 어떤 우리의 사업성이라면 우리가 정말 평생 맡기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유기업가 정신이에요. 아메이의 그 이념을 보면 뭐가 있어요? 성공을 갈구하는 모든 이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맞죠?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사업이고 어마어마한 어떤 사업이에요, 사실은. 이걸 일반적인 기업들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메이가 뭐 지금 일반 백화점에 이렇게 팔아도 되잖아요. 맞죠? 매출액 훨씬 많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60년 이상, 앞으로 70년 이상, 100년 동안도 그걸 고집하겠다는 거죠. 이런 자유기업가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더불어 산다, 자본주의. 그 리치 디버스 과거에 명예사장님께서 그 컴패셔널 캐피탈리즘이죠. 더불어 산다고 자본주의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하고는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에서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완전히 구분되는 사회예요. 예. 거기에 반발이 바로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게 잘못돼가지고 공산사회로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나중에는 이상한 사회가 되는 거지만,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더불어 살 수가 없다. 그걸 실현시킨 회사가 아메이라고 저는 봐요. 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다. 왜냐? 마케팅에서 그동안 경험해온 바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메이에서 이 정도의 어떤 다이아몬드의 지금 현재의 연봉이면 보통 얼마 전에 나왔던데 2억 7천 평균 연봉이 굉장하죠. 여러분 대기업에서요. 어지간한 대기업에서 2억 7천 같으면 거의 임원 수준입니다. 이사급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동안. 나오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서 아메이가 존재하는 그 가치에 의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한 대기업에서 그런 임원이 몇 명이나 돼요. 아메이는 그 60년, 70년 동안 수만 명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이 기업가 정신 때문에. 이 더불어 잘 산다는 그 철학 때문에, 그 창업주의에. 그게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이제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코로나 오기 전에 한 5, 6년 전에, 뭐, 서울에도 그래, 통신 다단계. 아시죠? 뭐, 어떤 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한참 유행할 때 통신 다단계. 그러니까 마음에 하는 사람도 그게 뭐 돈이 된다, 해가 좀 편리하잖아. 좀 있어 보이잖아. 아메이는 너 세제 아이가. 퐁퐁 아이가, 우린 통신 아이가, 이 핸드폰 하면 바로바로 결제가 되고 얼마나 이게 멋지냐 이래가지고 유혹 당해가 많이 가기도 했어요. 통신 다단계. 그게 함정인지를 모르고. 예, 지금 뭐 소리 소문 없이 다 없어졌다마는
그 통신 다단계가 뭐 코인 다단계로 또 바뀌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신 다단계에서 그 회사에서 제일 오나 최고급인 리더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 울산에 있었어요. 울산이 집이야. 그 수입도 굉장한 거예요. 우리 아메로 치면 크라운 엠버서 같은 사람이에요. 사업을 한 지 한 7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다 이루어 놨던 거예요. 전화가 와서 내 이름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왔는데 이 양반이 오면서 하는 말이 조혜천 사장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부탁요? 저는 처음에 저를 후원하러 왔나 이 인간 이게 잘못 집을 쓸 건데 왜 이래 오지 하고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혹시나 뭐 욕심은 있었죠. 이게 통신 다단계가 안 돼가지고 또 아메를 내가 전달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만나보자 싶어서 그걸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시스템이 없으니까 자기 회사의 시스템을 접목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내가 리더니까 최고 리더니까 저 사람을 만나서 그 시스템을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만나서. 탱크화. 그 탱크화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탱크화의 비밀. 그래서 제가 그거 무엇이라고 못 가르쳐 줍니까?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하면서 그날 뭐 맛있는 음식을 제가 얻어먹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탱크화를 쭉 이야기 다 해서 적으라고. 이 탱크화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고 복제의 의미가 있고 뭐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탱크화가 이게 딱 간단해야 되지 너 복잡하면 안 된다. 혹시나 가가지고 뭐 989코어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고. 복제가 안 된다고. 그거 989개 복제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면서 다 이야기해 줬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한 이야기를 딱 종집을 찍었어요. 이건 제가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다. 하지만 절대 카피가 안 되고 복제가 안 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건 꼭 알고 가시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이 갖고 있는 그건 부인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아메가 갖추고 있는 50수년간의 전통과 철학은 당신이 복제가 못한다. 아메의 신념과 아메의 ABO들의 자율기업가 정신은 당신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감안하고 하세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탱크화든 마케팅은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아메이의 신념과 60년, 70년대에 그 창업주가 이루어놓은 철학과 그런 신념들, 자유기업가 정신은 그 누구도 복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 가치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개인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때까지 경험해 온 거예요. 얼마나 개인 가치를 존중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아메 회사를 통해서. 한 번,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나, 미시간주에, 그러니까 21년 전에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제 여행을 본사 견학으로 이제 미국에 갔었죠. 미국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덕 디버스 사장님께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 중앙 그 메인 홀에서 전체 이제 워크숍을 해요.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워크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워크숍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본사의 어떤 그런 이제 엄청난 그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보러 갔던 것이죠. 시설을 보러 갔는데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여기 오신 한국의 다이아몬드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시설도 어마어마했죠. 시설보단 다른 걸 보고 놀라실 거라 하더라고요. 그게 뭔 줄 몰랐어요. 근데 갈 때 놀랐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원들이요. 우리가 보통 기업에 일하는 생산직에 있는 직원들이요. 그 회사를 내 회사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울산에는 다 그런 대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매일 오면 술 미우면 노조 이야기하고 회사 욕하고 요번에 보너스 안 나온다고 저끼리 다 처먹었니? 웃자니? 그 돈 다 버려가 뭐 했니? 많이 그 이야기예요. 단 한 번도 그 술자리에서 내 회사는 정말 알러브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 생산직에 있는 단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이 아메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덕디버스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는 게 어떤 개인 가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산직에 있던 ABO든 그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의 기업 자체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원래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개인 가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존중하는 여행을 가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행에 여러분들을 서포트를 받아요. 이런 게 바로 개인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P, 플랜, 프로덕트, 그 다음 people. 이 중에 people이 최고 우선입니다. 이 회사가 가치를 두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죠. 세 번째, 책임감이에요. 이거는 우리 회사와 우리와의 관계도 있고 나와 내 파트너와의 관계도 있어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갖는지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죠.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91년도에요. 처음에 아메이가 들어와가지고 스타트 키트가 6만 개가 반품이 됐던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게 30년 넘은 일이잖아요. 6만 개, 7만 개가 반품이 됐는데 그걸 전부 다 폐기 처분하면서 아메이가 다시 재개시킵니다. 이게 바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들어가서. 또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울산에 가면 한 수석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우연찮게 몽골에 있는 리더를 한 사람, 몽골에서 이렇게 이주해 오신 분이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을 후원했는데 이 사람이 몽골에 직접 가서 후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몽골에 가서 한 600만 명 되나 봐요. 몽골에 가서 그걸 자기가 아는 사람, 이 사람도 온 사람이 제법 한국에서는 내놓으라는 사람입니다. 몽골에 가서 이제 후원을 한 사람인데 그 몽골에 가서 후원한 사람이 몽골에서는 6개 병원을 가지고 있는 원장이야. 그 사람은 후원을 해버렸지만 이 사람이 전부 다 후원하는 사람이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을 후원했어요. 환경부 장관, 무슨 기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후원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면 한 7, 8년 동안 이루어진 결과가 수석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약 다이아몬드 이상만 8명인가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아메이에서 몽골로 아메이가 이제 물류를 가지고 와서 몽골에는 AP가 없어요. 회원 번호도 몽골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메이가 안 들어갔어요. 그 러시아 아메이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자, 러시아 가니까 지금 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맞죠? 하죠? 지금 어떻게 됐을까? 물류가 안 들어가니까 러시아 아메이 재개가 안 되죠. 아니나 다를까 몽골 아메이도 재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아메이에서 몽골 아메이의 작년 기준으로 PT 이상 수석 다이아몬드들까지 연봉을 올 연말에 다 주기로 했어요. 물류와 관계없이. 그하고 9월부로 모든 물류를 재개시켜 줍니다. 몽골에 일단. 이게 책임감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최근에 1년에 제가 기장을 쓰는 사람이 세무사가 있는데요. 한국 아메이에서 이제 여행 관련 경비해 가지고 이제 세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죠? 리더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서 이런 속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니까 이 세무사가요. 깜짝 놀란 이게 어떻게 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메이가. 나는 몰랐어요. 그게 깜짝 놀라. 왜냐면 나는 당연히 그래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메이가.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봐왔던 기업이 27년, 8년 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나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이런 일이 다 있네.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면서 아메에서 해결을 다 했어. 소송을 했어. 이게 바로 책임감이에요. 나와 내 파트너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파트너를 내가 후원했으면 아이고 잘 크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끊임없이 그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을 줘야 되고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회사와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내 파트너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파트너는 내 스폰서가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나의 성공을 바라고 책임감을 갖고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이게 관계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정직과 신뢰. 뭐 정직과 신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보너스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어겨본 적 없다는 거 아시죠? 맞죠? 나오기 전에 벌써 다 나오죠? 제가 몇 가지만 이 회사가 놀라운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98년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노 하면 얼마나 이 회사 거의 놀라울 정도예요. 오메가3가 나왔어요. 오메가3가 98년도에 그때 97년도인가 나왔는데 오메가3가 나왔는데 그 이듬해 9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노 하면 원래 오스트리아산 심해 연어에서 추출해야 되잖아. 맞죠? 오메가3 기름을 최고 좋은 걸 추출하는 게 우리 암에 있겠죠. 오메가3지. 맞죠? 그런데 그때 이 심해 연어가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알을 적게 깠는지 어쨌든 회유를 안 했던 거예요. 그 오스트리아산 연어가 안 잡힌 거죠. 근데 오메가3는요, 고등어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상어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암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래 해도 우리는 오메가3라고 사 먹었을 거예요. 맞죠? 암에서 바로 오메가3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아메이드. 그리고 아메가 끊겨버린 거예요. 우리 오메가3가. 그 유인적. 우리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심해 연어에서 만든 오메가3만 우리가 생산하기로 ABO와 소비자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잡힐 때까지 생산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메예요. 아메 입장에서는 그 오메가3요 500개씩 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매출이겠어요. 그 오메가3가. 일본 같은 데는 거의 약품에 가깝다가 신약에 가깝다가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어요. 모두 다 오메가 이랬어요. 어지간한 회사 같으면 고등어 대충 와가 만들어가 풀었을 거예요. 아메는 그 이듬해 다시 연어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걸 잡아서 다시 오메가3를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이게 아메이라는 거예요. 100% 보정 제도라는 이 제도가 바로 아메이의 여러분들의 어떤 정직과 신뢰의 표본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너십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생긴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족적을 한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족적을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얼마나 많은 파트너십에 우리가 관련이 되어 있느냐. 이걸. 일반 회사는요, 어떤 회사가 제조회사가 생기고, 맞죠? 그 제조의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어떤 총판이나 어떤 세일즈 판매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좀 달라요. 리치와 제이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있다가 어떤 약속을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자기를 믿고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치와 제이는 항상 생각한 거죠. 우리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언제나 꿈을 펼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회사는요, 회사가 존재를 먼저 했고 판매원들이나 판매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총판이. 근데 아메는 틀립니다. 이미 꿈을 갖고 있는 디스트리뷰터는 먼저 존재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핏불이 우선이라는 게 여기도 있는 겁니다. 아까도. 그리고 이 사람들의 꿈을 영원히 이루어주게 할 수 있는 수단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메가 필요했던, 아메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회사와 우리 ABO들 간에는 불가분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죠? 회사에 우리가 제품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고 링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60수년 전에 들어가면 수많은 ABO는 있었고 리치와 제이의 생각에는 뭐였나 하면 이분들을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누가 먼저냐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십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회사에서 너무 잘해요. 호주에 갔을 때, 호주에 한 17, 8년 전에 호주 다이아몬드 여행 갔을 때요, 래프팅이 있었습니다. 래프팅. 한국 아미 하나만 예를 들게요. 래프팅이 있었는데, 호주에 래프팅 프로그램 중에, 액티비티 중에 래프팅이 있었는데, 건기에 건기. 유일하게 20년 만에 돌아오는 건기. 비가 안 온 거예요. 계곡에 물이 없어요. 건기. 물이 없어.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볼 때요, 그냥 액티비티 물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바다 액티비티로 해가지고 제트스키 한번씩 탑시다. 됐습니까? 리더분들 이라고 하면 돼요. 맞죠? 근데 이 파트너들을 위해서 기분 나쁘게 안 하기 위해서 아메에서 고민을 해요. 한국 아메에서. 그래서 호주 케언저에 있는 그 댐에 한 달간 물을 삽니다. 그래서 방류를 해요. 한 달 동안 ABO가 들어가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래프팅을 다 끝냅니다. 이게 바로 아메의 정신이고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리치가 당신들이 원하면 우리는 당신들 왕과 왕비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50주년 때 이야기했던 걸 저는 틀림없이 제 귀로 들었어요. 맞아. 그게 바로 파트너십. 여섯 번째, 성취.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성취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죠. 코로나 오기 전에 글로벌 아메에서 연 7천억 정도를 여러분들의 성취를 위해서 매년 보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회사가 우리의 성취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일반 대기업에서요, 100억, 200억도요, 한 해에 내는 것도 내고 나면 TV에 나오고 생색냅니다. 그걸 매년 5년간 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보너스 만회가 여러분들이 성취하시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메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성취를 위해서 서버하고 스포트하고 생각해봐요. 일반적인 기업은요, 자기들끼리 계획하고 이래가 프로젝트를 개발해가지고 자 따르십시오 이랍니다. 아메의 ABO들은요, 항상 본사 직원들이 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랬으면 좋겠으면 저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바꿀까요? 저렇게. ABO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예. 거의 그것들이 이야기가 돼요. 성취를 위해서 그만큼 돕는다는 겁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 볼 때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성취가 회사의 궁극적인 성취가 되는 것이죠. 머리가 좋아요. 아메이는. 결국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성취가 아메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의 성취가 이룰 수 있다는 걸 이 회사가 아는 것이죠. 여섯 번째 성취. 꼭 기억하십시오. 아메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비전이 뭐냐 하면 리더님들 꼭 들으십시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품의 우수성? 엄청난 보너스? 요즘 들어서 저는 아메이 사업에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최고의 비전은 한 만큼 돌려준다 해요. 한 만큼 돌려준다는 믿음. 중요한 사실은 내가 뭘 하고 있고 뭘 안 하고 있고를 ABO들이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카운셀링 하면서 28년 동안 카운셀링을 들으면서 리더님,
저 이번 달에 탱크화 엄청 열심히 하고 2년, 3년간 열심히 했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아메이가 정말로 그렇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탱크화를 그만에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는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이 사업은 믿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다행히도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비전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꼭 비전을 느끼기 시작하시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다이아몬드 팀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